네, 안녕하세요. 25년 3월 25일 오후 5시 28분입니다. 반등을 잘 해줬죠. 반등을 잘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제 메인 저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간을 잘 넘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장세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조금 문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금 해드렸는데 핸드폰으로 치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뭐 스테이킹 관련인 건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코인 스테이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가 제가 17년도 12월에 들어와서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코인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코인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이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왜 높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잠겨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홀딩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자가 높은 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메커니즘은요, 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 예금을 넣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죠? 한 2%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2%에서 많게는 3% 정도 우리가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예치해두면 100만 원을 2%면 2만 원이죠.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 정도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맡겨두면은 벌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뭐 자영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게는 4%, 적게는 4%에서 7%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세를 준다라고 하던가 그런 메커니즘이고 여기서 내가 노동력을 조금 가해서 장사를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편차가 너무 크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면은 잘 받는 거다 이렇게 조금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넣어두면 조금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벌 수 있는 금액은 한 4% 정도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 4% 초과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5% 6%만 돼도 엄청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2배 8% 이상의 무언가를 준다라고 시작을 하면 여기는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 모든 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조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8% 혹은 많게는 10%, 20%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게 뭔가를 많이 준다라는 건 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이래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그나마 내가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면은 뭐 어떻게 100번 1000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비트코인도 요런 파동을 그리거든요. 요런 파동. 근데 어느 구간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코인은 대부분 우상향을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대부분 우상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의 화살 10발을 이렇게 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구간에서 코인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그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는 차트였으니까 우리가 하락 지점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면은 상승 구간이 여러분들 보세요. 난 진짜 바본가봐. 트레이딩뷰 할 때마다 이게 어디 있는지 헷갈려요. 상승이 보통 뭐 가령 여기서부터 잡아보자. 1년 상승하면요 보통 절반 정도의 조정을 줘요. 쉽게 말하면 대체적으로 2년 상승하고 1년 조정 줘요. 그래서 66%는 상승 구간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66% 중에서도 봐봐 2년 상승한다라고 했잖아. 대체적으로 2년 상승 1년 조정 2년 상승 1년 조정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코인 얼마나 올랐나? 이거는 2년 조금 넘게 올랐죠. 지금 보니까 상승 구간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2년이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 2년 중에 30% 6개월 구간은 대부분 고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중에 1년 6개월은 충분히 사도 메리트가 있는 관역판에 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6개월은 거의 고점 구간이라고. 보통 제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차트건 고점의 상승 임펄스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60% 70%의 조정을 주는 게 가장 티피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스테이킹을 하건 이 돈이 묶여버리는 거, 물론 일주일 안에 풀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 마이너스 20% 30% 찍히면 손절 못합니다. 손절 못해요. 마이너스 20, 30% 찍히면 결국에는 강제 존버를 하게 되다 보면 마이너스 60, 70% 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스테이킹으로 이자 조금 받을 바에 나 같으면은 지금 구간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구간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야. 어찌되었건 2년 상승을 했고 지금 뭐 한 번 더 남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조금 다르게 갈지는 몰라도 그냥 가장 티피컬하게 조정을 주면은 3만 불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야. 혹은 6만 불에서 두 번째 언더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됐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가 코인 락업을 거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준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턴에 비해 내가 가져가는 리스크가 더 큰 게 스테이킹이에요. 분명은 그래요.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언젠간 기회는 옵니다. 언젠간 기회는 와요. 이게 설사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진짜 박앤세일하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온다고. 결국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이자 조금 한두 달 못 받고 뭔가 이거 못 가져가더라도 기다렸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적어도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큰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으로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 코인은 대부분이 스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코인 뭐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2017년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은 일단 개미 투자자들의 인지의 속도나 알고 있음의 정도가 너무 달라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상장한 코인이 10,000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코인 하나 만드는데 20만원도 안 걸리고요. 잡거래소는 상장시키는데 200만원, 300만원이면 돼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만큼 스캠 파는 건 다들 아실 건데 그래도 우리 이거 알고 다들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리스크가 크지만 리턴이 그만큼 크니까 코인 시장에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스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99%의 알트코인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폰지 사기 구조가 그래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늘어나니까 MM팀들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얘네들이 같이 펌핑을 하면서 개미들을 꽂아서 차트를 올려놔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잖아요. 이 핑계를 대면서 조정을 만들어요. 조정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내려가잖아. 그러면 그냥 이제 MM팀도 수익 실현하고 그냥 그 코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얘는 떠나요. 이게 대부분의 코인 대표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거든요. 봐봐.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그래도 다시 올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근데 알트코인은 이 구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못 올라가. 왜냐? 얘네들은 벌써 다 돈 먹고 튀었거든. 대부분이 이러면서 코인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러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99% 스캠판에서 어떻게 코인 선별을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로 다 근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코인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잡코인이고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차트에 대한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코인이 얼마나 매집을 만든 종목인지 충분히 매집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가령 뭐 세력의 매집 단가 이 코인을 봤을 때 세력이 매집을 했다면 어디서 매집을 했을까? 물론 이게 어떤 코인 종류는 상관시지 않고 차트만 볼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코인들 세력 평균이 평단가가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재매집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매집의 과정이 있었던 종목들이어야 돼요. 이 링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코인이 상장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차트에 로그가 쌓이고 세력들이 코인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매집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대부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치킨 코인 하나 만들게. 치킨 코인 내가 100개 만들었어. 이거 코인에 내가 50개는 풀어놓을 거야. 50개를 만원에 상장시킬 거라고 막 50개를 풀어놓고 대표가 50개 좀 갖고 있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막 수익 실현을 일단은 50개를 팔았으니까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차트 또 올려놓고 나머지까지 덤핑하면서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냥 끝나요. 그냥 이런 구조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차트 로그고 그게 코인에 대한 헤리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무조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끝도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제가 옛날에 X자를 좀 쳐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 좋은 종목들 뭐 요런거 이거 진짜 이거는 뭔 코인이야. 이 코인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런 거는 보세요. 물론 업비트가 상장거래소는 아닐 수 있어. 뒤에 로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차트만 볼게요. 이 종목 말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기는 했지만 저점 거래량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봐봐 코인 대표가 있어. 코인 대표가 있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었어. 나는 이걸 언젠가는 올릴 거야. 여기까지 올릴 거야. 그럼 바로 올릴까? 절대 안 그렇죠. 절대. 더 매집의 과정을 거쳤다가 올리겠죠.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MM들이 돈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돈 없는 애들은 상장시키고 그냥 계속 던지기만 해. 이게 최악의 MM이고 가끔 던졌다가 올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돈이 어중간하게 있는 애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진짜 좀 여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털어먹어. 왜냐면 이게 더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올리는 건 좀 조급한 거야 이게. 그리고 개미들이 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MM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코인 선별을 하실 때는 최소한 차트에 대한 로그가 어느 정도 헤리티지가 있는지, 매집의 과정이 조금 거쳐져 있는지, 그리고 시총이 너무 작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코인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생태계가 어떻게 될 거다, 다 개구라 개헛소리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입을 많이 놀리는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조금 올려줘, 내 물량마저 던지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코인은 상용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모든 종목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99%의 종목들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사실 때는 항상 로그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하는 코인들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상장 코인. 상장 펌핑을 줄 수는 있는데 결국엔 그 끝은 이거예요. 그 끝은 이거야. 간혹가다 이런 걸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박 나잖아? 결국엔 이거에 또 물려서 또 잃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추세가 달라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70K를 지켜준다면 웨지로 올라가는 게 가능은 해. 근데 지금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게 아니라면 ABC를 줬다가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해줬다가, 근데 이게 B일 확률이 높고 C를 꽂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그래서 C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비트코인이 이전과 같다면 보통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가격적으로 너무 낮추긴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냥 가장 티피컬한 게,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A파, B파, 그리고 C에 뭔가 터미널을 만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대략적으로 한 3만 불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버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엔 시장이 조금 다르니까 짧게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혹은 2차 매물대를 만들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7만 불을 지켜주는 형태에서
웨지를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 못해도 이 6만 불, 7만 불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스테이킹을 해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30% 내려가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알트코인 어떻게 되냐면 2배 내려가요. 70%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돈이 없는 MM들은 다시 못 올려줘. 그냥 털고 나가는 거야. 아, 나 이 정도만 먹어도 만족해. 이렇게 해도 얘네들 100억대 이상 벌어요. 100억대가 뭐야? 한 500억대 벌어요. 그래가지고 팀원들 한 10명에서 나눠 먹어요. 그냥 끝이야. 얼굴마다 한 명 있고. 그러면은 얘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이 얼굴 마담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니, 내 코인이 내려간 거는 비트코인이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말이 있는 거야. 이유야 갖다 붙이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지랖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비트코인 시황보다는 그냥 스테이킹 관련 주의사항을 조금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고, 절대로 여러분들 특히나 그래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사기꾼들이 많고 얼굴 마담이 많고요. 절대로 남 좋은 일 시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같이 좋은 일은 있을 수 있겠지. 다 같이 좋은 일은. 근데 대부분 회사의 대표 혹은 내가 코인을 만든 사람이라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어떠한 말에도 현혹당하면 냉정하게 보라고. 냉정하게. 결국에는 그 코인 엑시트하고 누구한테 엑시트해? 개미들한테 엑시트하고 배부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500억대 먹어요, 진짜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고, 선한 사람 없습니다. 자선사업가 절대로 없고요. 비영리 단체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은 좀 중요한 레인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를 잘 넘겨주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여기서 오늘은 뭐 시황방송보다는 스테이킹 관련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매매를 해야 하는지, 어떤 코인들이 사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방송 넘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